셀린은 노래밖에 몰랐고 마치 어린 시절의 마이클 잭슨처럼 음악 이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산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먼입니다. 매일매일 옛날 음악을 듣는 저지만 요즘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은 셀린 디온이에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3대 디바로 묶였고 한때는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아온 셀린. 무려 2억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엄청난 히트곡들을 낳았지만 현재는 강직인간 증후군이라는 희귀병과 싸우고 있죠. 이거는 근육이 점차 말을 안 들어서 걷기가 어려워지고 또 노래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병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셀린은 그래미 시상식에도 출연하고 얼마 전에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에도 등장해서 모두를 감동시킨 바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인정한 퍼포먼스가 바로 셀린의 라이브였죠. 셀린은 노래밖에 몰랐고 어릴 적부터 노래의 모든 거를 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노래 바깥의 삶에도 충실했고 투병 중인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죠. 오늘은 셀린 디온의 일대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태어난 곳은 캐나다의 퀘벡이에요. 거기서도 샤얼마니유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 퀘벡은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셀린도 원래는 영어를 할 줄 몰랐다고 해요. 셀린이라는 이름 또한 위고 오프레라는 프랑스 가수의 불어곡 셀린에서 따온 이름이었다고 하죠. Céline, les années ont passé, tu es la seule sans mari. 이 곡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장녀 셀린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빠듯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14남매 대가족의 막내였던 셀린은 가족의 이쁨을 듬뿍 받죠. 그리고 이 이름의 출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셀린의 가족은 음악을 좋아했고요. 아버지의 경우는 셀린이 어렸을 때 남매를 모아서 밴드 연주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바를 인수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남매들이 공연을 하면은 셀린은 바 의자에서 잠을 자고는 했다고 하죠. 음악의 영향을 잔뜩 받았고 또 5살 때부터 식탁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고 남들이 내 노래에 환호하면은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가수라는 직업만 보고 살았는데요. 일단 셀린은 가정 배경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노래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셀린은 말 그대로 가수에 모든 걸 던진 삶이었는데 가족은 어린 셀린을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작곡하고 녹음한 테이프를 어떤 매니저한테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매니저의 이름은 바로 르네 앙젤릴. 셀린이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딸딸딸 외웠다는 퀘벡의 가수 지네트 르노의 매니저였습니다. 지네트 르노는 퀘벡 출신의 가수로서 2022년엔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수상을 했죠. 셀린 디온이 막 태어난 1969년에는 영국 BBC에도 출연을 했고 그 당시에 퀘벡의 최고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던 그런 가수였어요. 나이 12살에 셀린과 계약했던 원래의 매니저는 여러모로 인맥이나 능력적으로는 만족스럽지가 못했고 그래서 가족은 셀린을 월드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지네트의 매니저를 찾은 거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셀린과 매니저 르네의 동행은 시작되는데 르네는 셀린의 데모 테이프를 처음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불러서 노래를 또 들어보더니 얘는 무조건 내가 띄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도 절묘했던 게 사실 르네는 이 시기에 지네트 르노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아예 연예계에서 손을 뗄 생각이었다고 하거든요. 변호사를 하려다가 그 타이밍에 노래 천재인 셀린이 딱 들어오니까 셀린한테 모든 거를 걸어버리게 됩니다. 르네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셀린의 앨범을 내주고 아내와 역할을 나눠서 셀린을 점차 지역 스타로 만들죠. 셀린은 나이 13살 때부터 TV 출연을 하고 1981년부터 앨범을 1년에 2장씩 냈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마이클 잭슨처럼 음악 이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산 겁니다. Sur son passage, il a
르네가 어느 정도로 이거를 셀린한테 걸었냐 하면은 이전의 매니저는 셀린한테 학교 공부를 좀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르네는 아예 학교를 다 포기시키고 프로모션을 계속 돌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에게 셀린에 대한 전권을 달라고 읍소, 또 전권을 얻게 되죠. 셀린은 1982년 일본에서 열리는 야마하 월드 파퓰러송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받고, 그리고 프랑스에도 가서 활동을 하고요. 프랑스에서 골드 레코드를 배출한 첫 번째 캐나다인이 되기도 해요. 셀린은 이때 청소년기를 가족과 집이 그리웠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시절의 히트곡들을 들어보시면은 어린 나이에도 어른과 다를 바 없는 기교를 부리면서 아주 완벽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때보다 목소리가 조금 얇다는 거 빼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셀린이죠. 다만 이 당시의 음악은 색깔이 다 비슷비슷했고 그렇게 막 트렌드를 따라간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아니었어요. 셀린은 비슷비슷한 노래로 점차 정체기에 들어섰고, 음반사는 1985년 이후로 셀린의 차기 앨범 제작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셀린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과는 많이 달랐고 또 영어도 못했거든요. 셀린이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마이클 잭슨을 본 이후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힌 셀린의 인터뷰가 있기는 해요. 1985년쯤은 마이클 잭슨의 최전성기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 데뷔 초인 1983년에 셀린 디온이 인생 처음으로 가진 영어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셀린의 더듬거리는 영어로 분명히 인터내셔널 스타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y dream is to be international star. 퀘벡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겠다는 야망은 데뷔 초부터 존재를 했던 거죠. 셀린이 점차 정체기에 들어서는 85년에 르네는 이참에 아예 셀린을 세계로 보내버릴 생각을 하고요. 1998년에 나온 셀린 디온의 공식 전기에서는 르네가 24시간 셀린 디온 생각만 하니까 아내와의 사이도 나빠지는 걸로 묘사가 돼요. 결국 르네가 이혼을 하는 시기도 정확히 1985년이었죠. 이때 르네가 가정까지 이르며 내린 결정은 바로 셀린 디온의 활동을 아예 중단하는 것. 사실상 여기부터가 지금 우리가 아는 셀린 디온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좋은데요. 르네는 셀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시키는데, 셀린은 마치 우리나라의 군 공백기처럼 1년 반의 휴지기를 가져요. 르네는 조금 더 다양하고 트렌디한 음악을 줄 생각으로 CBS 레코드를 찾아가서 셀린을 소개시켜줍니다. 당시 CBS의 A&R 담당자였던 비토르 프라노는 처음 셀린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죠. 셀린은 발라드부터 락 또 소울까지 모든 장르를 부를 수가 있었다고. 어린 셀린은 항상 비슷한 노래만 부르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도 마찬가지였죠. 르네는 셀린과 계약하는 CBS 레코드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그거는 바로 이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팔리면 셀린의 영어 앨범도 만들어달라. 그렇게 르네가 밑작업을 하는 1년 반 동안 셀린은 뭘 하느냐면은 잠적한 채로 하루 9시간씩 영어만 계속 배웠어요. 자, 스타가 되려면은 영어로 노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년 반 뒤에는 영어 실력을 아예 확 늘려왔죠. 그렇게 제작되는 셀린의 첫 번째 메이저 앨범 인커그니토는 노래를 갖고 노는 셀린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노래와 이미지를 모두 탈바꿈한 19살 셀린 디온의 성인 시기라고 봐도 좋았습니다. 인커그니토 같은 노래는 팝 좋아하는 분들이 모두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거기에 셀린의 죽여주는 고음이 곁들여져서 아주 쾌감까지 선사하는 노래고요. 롤리타의 경우는 간호근본만 주고 네 맘대로 한번 해석해서 불러보라고 했는데 아주 셀린이 노래를 갖고 놀았대요. 이때 바뀐 셀린의 이미지 또한 화장부터 마치 자신이 다 컸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 달라진 색깔 덕에 셀린의 앨범은 다양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탔고요. 덕분에 영어 앨범의 제작도 확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알을 깨자
연쇄적으로 경사가 터지는데 바로 또 한 명이 셀린의 목소리에 반한 것, 그거는 바로 작곡가 아틸라 셀레프투였어요. 아틸라는 셀린이 너무 좋아서 다음 유로비전에 셀린을 위한 곡을 써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유럽 국가들끼리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노래 대결이거든요. 제가 아바 특집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는데 아바도 스웨덴 대표로 유로비전을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고요. 근데 이때 유로비전이 조금 골 때렸던 거는 한 국가의 대표자가 꼭 그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정만 되면은 뭐 김추자 씨로 프랑스 대표로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작곡가 아틸라는 셀린에게 스위스를 대표해서 나가보자 하고 제안을 했고요. 매니저 르네는 곡을 들어보고 참가를 결정. 그리고 셀린은 정말 스위스 대표로 뽑히고 나가서 완벽한 가창력으로 청중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Qui cherchez l'étoile. Tu pars sans moi, laissez-moi vous suivre. Bon voyage d'été.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셀린의 영어 데뷔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줄 전초전이었고요. 이런 호소력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우승을 했죠. 이후에 나오는 영어 1집은 연이은 성공으로 규모가 커져서 데이비드 포스터까지 프로듀서로 섭외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90년대 셀린의 성공 신화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셀린은 사랑에도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상당히 파격적이었으니 그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26살 연상의 매니저 르네 앙젤릴이었어요. 'Cause I'm yours.